자, 그러면 기억. 기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억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기억의 저장이라든지 기억의 인출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기억을 레코더판처럼 뭔가 저장하고 꺼낼 수 있다는 관점이 팽배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지금 또 이제 논문에서 그대로 쓰긴 해요. 아직도 그게 메인 도구만데 지금 이제 프론티어들이나 일부 더 밀어붙여 보는 사람들은 그러하기엔 너무 황당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소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뭐 어떻게 했고, 어젯밤에 뭐 어떻게 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뭘 먹었고, 다 내가 기억하고 있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저장하고 있지.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 이거야. 궁극적으로 기억의 최고 위에 있는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기억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여러분들 봄날의 아지랑이를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나요? 없죠. 정확히 같은 겁니다. 봄날의 아지랑이는 매 순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매 순간 바뀌는 현상이죠. 바로 정확하게 기억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거예요. 기억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놓은 붓글씨라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물에 붓글씨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풀어지고 없어지지.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나가도 되느냐? 생각합니다. 오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많은 증거가 있어요. 기억은 어떤 기억이도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입니다. 기억은 과거가 아닙니다. 기억은 그게 뭐 이거 많이 밝혀져 분자랩에서 밝혀졌습니다. 먼저 한번 그런 설명드릴게요. 기억이라는 이 술이라 합시다. 뭐 이렇게 장을 담갔다 하면 이게 기억이라 하면 밀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내 초등학교 기억이든 뭐 군대 생활 기억이든 유학 생활 기억이든 기억이 밀봉이 돼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퍼내 먹으려면 기억을 인출하려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이 장독대를 깨야 돼요. 부수어서 끄집어낸다. 자, 그러면 일단 부수고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이제 다시 봉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물이 그대로일까? 그런 이야기가 비슷해요. 뭐 이런 거와 또 다르게 하면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시 봉합이 되면 단단해지잖아요. 이전 뼈하고 달라지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항상 현저화되는 사건이에요. 항상 현저화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현재하고 과거가 병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슈퍼포지션 된 거예요. 기억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고 실험을 해보면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 그걸 불러와 갖고 내가 생각한다는 이 상황이, 자, 이 방안의 온도, 지난주 일요일 날 이 우리 훈련센터의 온도가 몇 도였나, 그걸 오늘 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같아요. 자, 온도는 뭡니까? 자, 빨리 할게요. 온도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됐죠? 이거는 뭐 연력학에서 엄밀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공기가 이 천문학적으로 말하는 이 공기 분자가 오늘 그대로 그 위치에 있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기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한다는 거는, 특히 브레인을 한다는 거는 일주일 전, 1년 전 기억을 조용히 한번 불러와 보세요. 이제 쇼킹했던 일이나 뭐 중요한 일들을 불러와갖고 면밀히 그걸 품고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 기억을. 그때 보여지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자주 강의 중에도 이야기하지만, 내 초등학교 봄 소풍이, 내가 우리 강의 들은 사람 목요일 내가 한 뭐 1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했는가를 다시 보면
초등학교 범소풍을 갔다는 거는 명확해. 저수지 뒤에 갔다는 건 명확해. 근데 자주 얘기했잖아. 뱀이 나타났을 거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면 실제로 뱀이 나타났었나 그때? 너무 아득한 옛날이잖아요. 실제 나타났나?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저수지 뒤 봄날이니까네. 근데 더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닐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한 10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그때 초등학교 범소풍 갔는데 애들하고 놀다가 뱀이 나타났는데 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기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성될 뿐이라는 거. 기억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성될 뿐이라는 거. 근데 그 구성되는 시점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 요구 따라 구성될 뿐이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되려 하면 이제 일종의 스토리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된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성이 된다 했을 때 가장 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구성이 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론입니다. 뒤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억은 소유될 수 없고 구성될 뿐이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하면 지금 당신의 심적 상태, 당신의 구체적 욕구,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상가집에 가면 막 울고 할 때, 아이고 왔어요. 뭐 아재 왔어요. 경상도부터 그러면서 아재 뭐 어쩌고 옛날에 뭐 어쩌고 하면서 기억을 막 불러오잖아요. 서글픈 기억들. 예. 전적으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근데 그 구성이 될 때 뭐 한 가지 조건이 있느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유되지 않는 거. 소유될 수 없고 구성이 되는데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붕괴가 되면 정신분열이죠. 장고대 같은 소리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관성하고, 잘 들었어요? 일관성하고 뭐하고 충돌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간혹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성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내가 왜 그 봄 소풍 할 때 뱀을 등장시켰나 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볼까네. 뱀이 아니었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봄소풍이 그 애 중에 한 명이 아마 우리가 아주 시골에 어릴 때 그러니까 소변을 잘 못 가리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애가 한 명 있어갖고 걔가 소풍까지 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거는 사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글쎄 몇 년 됐나? 한 55년 전인가? 어마어마하게 오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분명히 봄소풍은 저수지에 갔어요. 그거는 사실성이에요. 근데, 자, 여기 애가 소변을 잘 못 가려갖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 중에 일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사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하고 조금 결이 다르잖아.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봄에 저수지 뒤에 풀밭도 있고 이랬는데 뱀이 등장했다는 건 일관성에서 좀 더 점수가 높죠. 또 일관성에도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외성에도 그 이야기가 그렇다고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놀랍잖아요. 놀라운데 그로테스크하지 않는 거. 놀라운데 이질적이지 않는 거. 봄 소풍이고 저수지 가니까 충분히 옛날 같으면 뱀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하고 사실성이 싸우면 우리 브레인은 일관성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기억이 왜 허구냐? 다는 허구가 아닌데 한 10% 정도 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작화증입니다. 작화증은 어떤 사람이 자기 옛날에 뭐 했다고 아내를 모자로 그 책 안 본 사람 없죠? 그 책에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작가증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육관 주인인가 그 사람 하는데 올리브 섹스가 그 사람 이야기 했는 거 보면 손님이 막 한 시간에 한 4-5명 오는데 손님 올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관찰해 봤더니 A라는 손님 오면 내가 옛날에 운전했는데 예를 들면 운전이 어떻고 저떻고 막 한 10분 동안 고기 팔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손님 오면 내가 옛날에 목수했는데 막 집 짓는 걸 쫙 이야기하고
세운대 성리 보면 뭐 온갖 이야기 있고, 그때마다 일관성은 있어요. 한 5분짜리 일관성은 있어요. 자, 요게 그 일관성에 의해서 왜 일관성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일관성이 우리 셀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셀프가 일관성 없는 걸 중심문열이라고 하죠. 자, 셀프가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60년 지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지금 나하고 어떻게 같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일관성이잖아요. 맞다 틀렸다 아니죠. 개별 사실이 충분히 내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전체의 맥락,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관성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일관성은 매 순간 회상을 통해서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팁이 많습니다. 회상력하고 비례하는 게 뭐냐 하면 상상력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 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 기억에 대해서 나는 내 초등학교 시절이나 뭐 군대 생활이나 결혼 초기나 뭐 이런 걸 얼마나 그 일주일 중에서 얼마나 종종 내 과거를 불러오는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과거를 불러오는 빈도수가 정확히 그 사람의 상상력하고 비례된다는 게 최근 이 큰 주제입니다. 회상력이 상상력이에요. 미래가 다 사라져요. 오늘 내가 기억을 왜 다시 이야기하냐면 스마트폰 이거를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갖고 실제로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회상력을 잃어버려요. 적극적 반응이 완전히 매몰되어 버려요. 보면 다른 거 없어. 뾰족한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밖에 없어. 초단위로 바뀌어지는 이미지. 회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캐롤 퀘거르 같은 아주 이게 인투이션이 강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캐롤 퀘거르가 무슨 이야기했냐 하면 인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회상력이다. 회상이 뭐냐 하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고등학생 이하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라도 회상력이 약하대요. 회상을 잘 못한대요. 아무나 회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상이 되려 하면 일단 감정의 기복이 많았어야 돼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돼요. 회상을 하는 사람들은. 회상은 과거를 현저화하는 겁니다. 특히 정서를 동반한 현저화입니다. 과거를 정서를 동반한 현저화를 했어야만이 내 셀프가 과거하고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없으면 일관성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힘이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게 스마트폰 이 세대가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과거 회상이 안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미래의 자기를 투영을 못 한다는 거야. 미래의 자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게 고도 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먹고 싶은데, 그냥, 무슨 말인지 지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약, 비만, 이런 현상이 미래를 포기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왜 포기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스마트폰 세대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창밖을 안 보니까 해상을 못 하죠. 계절이 바뀐 걸 알 수가 없죠. 신문에 내가 아침에 보다 울컥했어요 또. 무슨 이야기냐면, 포니.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포니 그거 만들고 설계했던 그 사장이 누구더라? 현대자동차 분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유럽에 가갖고 그 포니 배우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그때 한 대도 없었잖아요. 거의 그때 이 포니 설계도 하고 왔는데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갔을 때 자기가 현대가 만든 자동차를 갖고 자기가 그 시신을 운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상이에요. 그게 해상이에요. 그 엄청난 그런 정서를 동반한 그때 뭐겠어요? 그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우리 이 가난한 이 코리아를 세계적 자동차 나라로 바꿨는가를 회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그때 참 비로소 부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상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기억들을
지금 현재 불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오늘 요 과정을 이제 이해하시면 기억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이 단편들이 여러 군데 뿌려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이 단편들을 다 모아요. 모으는데 요 모으는 이 포인터, 이 방향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나의 리더, 나의 디자이어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미래를 향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역사한테 교훈을 배운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이 분열된 사람은 과거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나요? 분열되어 버렸죠.